맞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분해 분해 이건 차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이는 이거지 이거 디바 그죠? 이 차이에 대한 평균이었잖아. 그죠? 디바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요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걸 s를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요 값에 대한 표준 편차가 들어갑니다. 알죠? 요 값에 대한 표준 편차를 우리가 소문자 s로 나타냈지. 그죠? 소문자 s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소문자에서 표준 편차인데 어떤 표준 편차냐면 요 값들에 대한 d에 대한 표준 편차,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가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균이 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시그마가 미지인 경우가 있고 시그마가 기지인 경우가 있는데 시그마가 기지인 경우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기에서도 시그마가 미지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가 미지기 때문에 여기서 SD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에 대한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추정값이 또 나옵니다. 검정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추정이라는 거는 거기에 보면 뭐 점 추정치가 있고 구간 추정인데 구간 추정만 보면 되겠죠. 점 추정은 두 개 빼주기만 하면 빼줘서 이제 평균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간 추정에 보면 시그마가 기지인 경우에는 D바로 하면 된다. 그죠? D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규분포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규분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뮤에 1-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D. 그죠? D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그마가 미지인 경우에는 시그마 D가 미지인 경우에는 D바에다가 시그마가 미지기 때문에 T분포를 사용합니다. 알죠? T분포를. 그러면 여기에서는 T에 1-2분의 알파에 누가 들어갈 것이고 루트 n분의 뭐 표준 편차인데 이제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SD가 들어간다. 이것들에 대한 표준 편차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장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다섯 번째 모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계획법에서 다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량치에 대한 어떤 모평균 아니면 분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저기 앞에 보면 우리가 검정 추정에서 다시 조금 미흡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은 잡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저기 앞으로 가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검정과 추정의 기초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그 표가 하나 나와 있지. 그죠? 거기에 보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거 우리가 저번에 표를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귀무가설이 있습니다. 귀무가설이 H0가 귀무가설 H0였지. 그죠? 참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가 있겠죠. 대립가설 H1이 참인 경우가 있다. 참인 경우가 있는데 이걸 나누어 보면 근데 요게 실제적으로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조사하고 난 뒤에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정 결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귀무가설 H0를 채택하는 거죠. H0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H1을 대립가설 H1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0가 실제로 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기는 H0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옳은 결정이라 그랬지. 잘했는 거지. H0가 참인데 H0를 선택을 했잖아. 그죠? 이거는 아주 옳은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H0가 참인데도 불구하고